호르몬의 마지막 부분인 그 번식 호르몬 그리고 번식에 관해서 일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번식은 여러분 예과에서 이제 수업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일부 번식 기관이나 혹은 뭐 번식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주로 그 호르몬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컷 그 메일과 관련 있는 그런 그 호르몬과 그리고 그 번식 장기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테스티스 정소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안에 그 정소 상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정관이 있고 그리고 정소 상체가 있고 그 안에 또 많은 세미니페러스 즉 그 정세관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안에서 그 정자 아니면 뭐 정모세포 스펌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정세관 안을 옆에서 크로스 섹션을 해 보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 그 튜브를 세미니페러스 튜브를 이렇게 크로스 섹션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정세관이 있고 그리고 중심에 이제 루멘 내강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러한 그 스펌의 어떤 그 전구체로부터 그리고 스펌이 형성되는 어떤 그 단계적인 그런 그 발달에 의해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우선 방사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실질세포 혹은 뭐 서포팅 세포가 있고 또 이런 거 정세관과 정세관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터스티셜 셀 간질세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세포를 우리가 이제 그 레이디 셀 혹은 뭐 류딕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것을 이제 확대해 보게 되면 여기에 그 기저막이 있고 기저막에 이렇게 그 어떤 정자의 그 어떤 그 전구 세포들이 그리고 이쪽 안에 내강 쪽으로 가면서 디벨롭 더 이제 발육이 된 그러한 그 정자 세포가 있고 원시 그 정자 세포가 요 그 기저막을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러한 그 서포티브 셀을 우리가 이제 세르토리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할 때 이러한 그 레이디 셀에는 그 황체 형성 호르몬 LH 리셉터가 존재하고 있고 요 세르토리 셀에는 이제 FSH 리셉터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상동기관으로서 오바리에서는 그 현막세포, 띠컬셀, 현막세포에 LH 리셉터가 있고 레이디셀과 상동 그 조직이 그 현막세포고 요 세르토리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메일에서 그 암컷에서는 어떤 세포죠? 예, 과린막세포 그라네로사 세포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과린막 세포가 이 세르토리셀에 대한 그런 그 상동 세포로서 이 그래뉴로사셀 과린막 세포에 FSH 리셉터가 있다고 이랬었어요. LH나 FSH 리셉터는 모두 G 알파 S 결합된 GPCR이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은 니아스 전엽에 분비되고 TSH 아니면은 또 뭐가 있나요? ACTH 이런 것들이 모두 G알파S 결합된 수용체이기 때문에 세컨드 메신저로서 사이클릭 AMP를 매개로 해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르토리 셀의 기능을 보게 되면 뭐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안 했으니까 이건 생략을 하고 안드로젠 테스토스테론으로부터 에스트로겐을 그 전환시켜주는 에로머타이즈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그 에로머타이즈 작용해서 안드로젠으로부터 에스트로겐을 생성을 하고 점셀이라는 것은 스펌의 어떤 그 전구세포들 그리고 나중에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스펌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점셀을 그 서포팅 중간에 존재하면서 이러한 점셀을 서포팅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그 블러드 브레인 베어리어의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에스토로사이트 했었지. 에스토로사이트 했었잖아요. 근데 이 세로토니셀에 의해서 세로토니셀과 세로토니셀이 타이트 정션을 이뤄서 요 점셀의 어떠한 그러한 물리적인 아니면 화학적인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블러드 테스티스 베어리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형성하는 것이 이 세로토니셀이죠. 그리고 안드로젠 바인딩 프로테인이 여기서 생산이 되어서 이 안에 요 정세관 안에 그 안드로젠 테스토스테론 같은 안드로젠의 농도가 그 다른 부위 어떤 혈장이나 이러한 간질 조직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대사라든지 아니면 스펌이 뭐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안드로젠이 농도가 높고 그 농도를 높게 유지해주는 것은 세로토니셀에서 안드로젠 바인딩 프로테인 ABP를 생산해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또한 이니빈이라는 그런 호르몬도 분비하고 또한 세로토니셀에서 그 정세관 그 튜블 액 이 안에 이제 플루이드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액을 생성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것은 그 뿐만 아니라 세로토니셀은 그 FSH 그러니까 세로토니셀에 FSH 리셉터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요 알파 S 결합된 수용체로서. 그래서 세로토니셀이 그러한 FSH의 작용으로 해서 플라즈미노젠 액티베이터. 그래서 이 플라즈미노젠 액티베이터는 플라즈민이라는 프로테이즈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그래서 이 플라즈민이 원래는 어디에서 이제 플라즈미노젠이 플라즈민 프로테이즈로 활성형인데 플라즈미노젠에서 플라즈민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플라즈미노젠 액티베이터예요. 그래서 이 플라즈미노젠 액티베이터가 우리가 보게 되면 뭐 티슈에 TPA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 세로토닌이 생산을 해준다라고 이 플라즈민이 프로테이즈이기 때문에 그 베이절 멤브레인으로부터 그 스펌의 전구 물질이 이제 그 디태치 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이기 때문에 분해해 주는 거죠. 또한 이니빈이라는 호르몬을 생성을 해서 그 이제 스펌이 바로 어떤 수정능을 획득하게 되면 그 수명이 이제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수정능 획득을 이제 캐퍼시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캐퍼시테이션을 억제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만약 수정이 되어야 그러니까 난자와 만나서 수정이 되어야 이 스펌이 이제 그 어떤 퍼틸라이션 수정이 되게 되는데 그 되기 전까지 단계를 우리가 그것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캐퍼시테이션 수정능 획득이 되기 전에 계속 그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블로킹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모틸러티 왜냐하면 정자가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그 수명이 다 하잖아요. 이제 노화가 되어서 그러니까 운동성도 억제해주고 아니면 수정능 획득되는 것도 억제해줘서 필요할 때까지 억제하고 있다가 이제 필요할 때는 가서 이게 활성이 되어져야죠. 그때까지 햄으로 인해서 어떤 그 정자의 활성을 이렇게 보존해주는 오래도록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니빈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은 FSH 리셉터와 여러가지 안드로젠 리셉터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는 LH 리셉터 왜 LH 리셉터는 그 레이디셀 인터스티셜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LH 리셉터는 이 안에 존재할 필요가 없죠. 자, 정세관을 더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 주게 되면 정세관 안에 아까 있었죠. 그죠? 보게 되면 여기 기저막이 있었고 요 안에 루멘이 있었죠. 그리고 점셀이 있었고 또 그 스펌이 이렇게 이제 디벨로프먼트가 되고 그리고 요 부위가 블러드 테스티스 베어리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뭐가 만들어준다 했어요? 세로토니셀이에요.
세르토셀. 그래서 요 세미니페러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크로스 섹션 해주게 되면, 요쪽에 보게 있고, 요쪽에 이제 그 레이디 셀이 있고, 기저막이 있고, 기저막에 어떤 스펌의 전구체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죠. 스포마토고니아, 그리고 스펌이 되고, 나중에 비교적 성숙된 형태가 이제 요 내강 쪽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세미니페러스가 있고, 여기 기저막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인터스티셜 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레이디 셀이죠. 셀.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간질세포. 세르토리 셀은 요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서포티브 셀. 그리고 점셀. 이건 이제 스펌의 어떤 전구물질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떤 이거는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게 요게 이제 점셀이 이쪽에 있고 요게 이제 스포마토고니아 그리고 이게 스펌 약간 비교적 성숙한 형태. 계속해서 이러한 거 정세관에서 블러드 테스티스 베어리어 혈액 정소 장벽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세르토리셀 베어리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익스트라 셀룰라 플루이드 요게 베이지먼트 멤브레인 BM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BM으로부터 이걸 해주는 걸 여기서 쓰는 걸 플라즈민. 그래서 플라즈미노젠으로부터 플라즈민으로 되는데 플라즈미노젠 액티베이터에 의해서 이게 플라즈민이 되는데 플라즈민 액티베이터는 뭐가? 세르토리셀이 생산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 있었고 그래서 이 블러드 테스티스 베어리어가 요 부위가 블러드 테스티스 베어리어예요. 그러니까 서포팅 셀, 그 세르토리셀과 세르토리셀이 중간에 타이트 정션을 이뤄서 이 부위에 점셀에 만약에 혈액이 어떠한 독성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로부터 스포마토고니움이라는 점셀을 보호해주기 위한 어떤 생리적인 그러한 그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밀착 결합을 통해서. 그래서 이 타이트 정션은 세르토리셀, 그래서 그 주위에 그리고 점셀, 요 점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점셀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마토고니움이 스포마토사이토, 그리고 스포마티드, 스포마토조아, 그래서 스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이게 이게 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관광이 있고 이쪽에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무슨 그 막을 베이절 컴파트먼트 에드루미날 컴파트먼트. 그러니까 요 타이트 정션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을 베이절 컴파트먼트 어떤 기저막 분액. 요거는 관광이 루멘이니까 이쪽이 루멘이에요. 루멘이니까 루멘 주위 분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혈액과 그리고 점셀 사이에 혈액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독성 물질로부터 그 점셀을 보호해주는 어떠한 그 독성 물질의 트랜스포테이션을 리스트릭트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러한 그 타이트 정션은 뭐에 그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이러한 그 점셀에 작용을 해서 이것을 더 강력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위를 통해서 우리가 정세관 안에를 우리가 베이절 컴파트먼트와 에드루미날 컴파트먼트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는 어떤 그러한 그 기능적인 어떤 경계선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레이디셀 혹은 류딕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류딕셀 같은 경우는 이 인터스티셜 간질세포죠. 간질세포. 그래서 여기 기저막이 이렇게 있고 기저막과 기저막 사이에 있는 그러한 실질세포죠. 인터스티셜 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그래서 이 부위에 어떤 리셉터가 있었다 그래서 LH 리셉터가 존재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LH 어떠한 그 황체 형성 호르몬을 Interstitial Cell Stimulating 호르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약자로 우리가 ICSH 요게 뭐냐면 LH예요. 황체 형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황체 형성 호르몬을 Interstitial Cell Stimulating 호르몬. 왜냐면 LH에 대한 수용체가 여기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레이디셀은 특히 이제 스쿼드에서 테스티스에서 여러 가지 안드로젠,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그런 안드로젠을 합성하는 아주 주요한 사이트가 레이디셀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LH 리셉터, 황체 형성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는 뭐예요? G, 알파, S 커플드, GPCR이죠. 그리고 FSH 리셉터는 이 FSH 리셉터는 어디에 있어요? 세르토리셀에 있죠. 요 안에. 요 바깥에는 LH에 대한 수용체가 있죠. 그리고 임신 초기에 이 LH가 이제 아주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태어난 후에 한 2, 3개월 후에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퓨버티, 이제 성성숙을 하게 되면 테스티스에서 그런 안드로젠, 스테로이드 제니시스가 다시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테스티스가 임신 초기에는 높은 농도로 있다가 태어나서는 약간 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성숙 후에 다시 또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LH 분비는 또한 테스티스를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안드로젠의 그런 프로덕션을 이제 증가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LH가 어디서 분비가 됐어요? 뉘아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었죠. 분비가 되어서 이제 테스티스로 오는 거예요. 테스티스로 오면 레이디셀, 인터스티셜 셀에 LH 리셉터 G알파S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그럼 테스토스테론이 에로마타이즈 작용해서 에스트로겐으로 생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되고. 그리고 또한 이쪽에 이제 루멘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FSH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거는 어디에? 세르토리셀에 있죠. 그래서 FSH에 의해서 테스토스테론의 안드로젠 바인딩 프로테인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세르토리셀에서, 그리고 안드로젠 바인딩 프로테인을 통해서 요 안드로젠,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요 안의 농도를 고농도로 이제 유지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안드로젠의 수송이나 아니면 대사, 그리고 작용기작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안드로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콜레스테롤에서 사이드 체인, 이것을 잘라줌으로 인해서 이 전구 물질이 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CYP 진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 그리고 안드로스테네디온, 테스토스테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에로머타이즈의 작용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 있고, 이걸 리덕테이즈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가장 강력한 그러한 안드로젠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콜레스테롤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리포필릭해요. 그래서 순환 혈중에서 거의 한 80-90%, 90% 정도가 혈장 단백과 결합을 하는데, 그 중에 약 40% 정도는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 그래서 SHBG 혹은 섹스 스테로이드 바인딩 글로불린, SSBG라고도 합니다. 그게 약 한 40%, 그리고 알부민, 그리고 기타 다른 혈장 단백질의 47%. 왜냐면 이제 알부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이 혈장 단백 중에 거의 한 60-70%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안드로젠이 이 혈장 단백 중에 알부민과 결합합니다. 그 대사를 보게 되면
그리고 테스토스테론과 그것의 그 대사 산물들은 주로 이제 요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대사가 이루어지면 뭐 17 케토스테로이드와 여러 가지 그런 그 대사 산물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요를 통해서 방출이 되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5알파 리덕테이지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강력한 그러한 그 안드로젠인 DHT 혹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에로모타이즈, 이쪽에 그 에논 링이 이제 그 벤젠 링으로 전환시켜주는 그 에로모타이즈, 그 방향화 효소라고 하나요? 그러한 그 에로모테이즈에서 에스트로겐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안드로젠은 수용체가 뉴클리어 리셉터예요. 그래서 뉴클리어 리셉터이기 때문에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이 테스토스테론이 관통을 해서 핵막 안에 있는 그런 그 안드로젠 리셉터와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젠 리셉터가 히트샥 프로테인과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다가 테스토스테론이 와서 안드로젠 리셉터가 결합을 하려면 이 히트샥 프로테인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그 핵 안에서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로젠 리셉터를 보게 되면 DNA 바인딩 사이트, 왜냐면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DNA 결합을 해야 되죠. 그리고 리간드 바인딩 도메인, 이 부위, 그 테스토스테론이 결합하는 부위, 그리고 엔터미널 리전, 이렇게 세 부위가 이렇게 있고, 그것이 이제 그 DNA로부터 mRNA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단백질, 메신저 RNA로부터 트랜스레이셔널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해서 이 테스토스테론의 고유한 그러한 그 펑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안드로젠, 테스토스테론으로 그 대표되는 이러한 그 안드로젠의 그 작용을, 펑션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태아기 때는 그 특별히 이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그 내부 혹은 외부 생식기의 발육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성숙 이후에는 본그로스, 골격, 사실 남자 같은 경우 이게 보게 되면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로스 오브 레링스, 후두가 이제 발육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목소리가 아주 중저음으로 어떤 변성기가 이제 올 수가 있죠. 그리고 골격도, 기골도 장대해지고, 그죠? 그리고 내외부 생식기, 그 성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내부 같은 경우 뭐 테스티스, 이러한 것들이 성장도 하고 이제 성숙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한 그 메일 타입 헤어, 뭐 구렛나루라고 하나요? 이 얼굴에 막 구렛나루 막 이렇게 털도 막 나고, 그죠? 그리고 겨드랑이에 털도 나고, 음부에 그 성기 주위에 털도 나고, 이러한 것들도 이제 그 헤어 패턴. 그리고 이러한 안드로젠 같은 경우 에리드로포이틴의 합성을 촉진시켜서 뭐 폴리사이테미아, 뭐 적혈구 중다증을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안드로젠은 안드로젠 바인딩 프로테인의 합성을 촉진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테스티스 안에 그 안드로젠의 농도, 사실 200배네요. 뭐 수배가 아니라 그 혈류보다, 이 여기 보면 내강이 있고, 여기에 이제 블러드 테스티스 베어리가 있는데, 여기에 세로토닌이 요 안에, 그리고 내강 안에 그 ABP의 존재로 인해서 안드로젠,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혈중보다 약 200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스펌의 형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외인성으로 안드로젠을 이제 주사준다든지 고농도로 혈중 농도를 유지해주게 되면 인퍼틸리티, 어떤 수정 불능, 아니면은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렇게 이러한 그 외인성으로 테스토스테론을 과다하게 부입하면 이제 그 수정불능, 불임이 일어난다 그래요. 왜냐면 이 그 테스토스테론이 어디에 가서 뇌하체 전엽에 가서 LH와 FSH의 생산을 감소시키죠. 그러면 테스티스 안에 LH 레벨이 낮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테스티스 안에 안드로젠의 생성이 감소되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뭐
스펌의 어떤 성숙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불임의 어떤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정자 형성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퍼마토제네시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자의 형성은 그 정세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내강이 있고 가장 바깥쪽에 기저막, 베이절 멤브레인, 베이즈먼트 멤브레인 있죠. 그래서 거기 그 기저막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스퍼마트고니아 혹은 뭐 스퍼마트고니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세포 혹은 정자세포, 정조세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조세포, 요것이 이제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기저막에 따라서 붙어 있고, 요것이 스퍼마토고니아는 일반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 블러드 테스티스 베어리어, 혈액 정소 관문을 얘기할 때 요 스펌의 요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타이트 정션을 이루는 것을 블러드 테스티스 베어리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스퍼마토고니아, 이 정원세포, 그 줄기세포 있을 때는 그 블러드 테스티스 베어리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스퍼마토사이트 상태, 이 상태가 이제 그 블러드 테스티스 베어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스펌이 되는, 그런 성숙한 스펌이 되는 단계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토틱 디비전, 우리가 혹은 뭐 유사 분열 혹은 뭐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에 마이오틱 디비전, 감수 분열이죠. 그래서 그 디플로이드, 그 이배체의 염색체가 이제 하플로이드, 반수체라고 얘기하죠. 그 N의 그 염색체로 이제 그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마이오틱 디비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성된 스퍼마티드, 그 정자세포, 스퍼마티드로부터 스펌이 되는 그 과정을 스퍼미오제니시스, 정자의 형성 과정, 그 정자의 형태가 변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 스퍼미오제니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혹은 뭐 정자 형성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스퍼마토고니움이 계속 그 마이토틱 디비전이라고 하면서 여러 개의 로 이제 복제가 이루어지죠. EN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EN 상태가 된 것이 이제 그 마이오틱 디비전, 그 감수 분열을 두 번, 1차, 2차 이루고 나서 그 하플로이드, 그 반수체가 되죠. 그리고 나서 형성된 스퍼마토사이트, 그래서 스퍼마토고니움부터 스퍼마토사이트, 정조세포로부터 정모세포가 되고, 이 정모세포가 나중에 그 스퍼마티드로 이제 그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퍼마티드로 우리가 정자세포, 그리고 이 정자세포가 나중에 스퍼미오제니시스, 정자 형성 과정을 거치면서 스펌이 되게 되죠. 그래서 스펌이 되게 되면 위에 헤드 부분이 있고 중간 그리고 꼬리, 테일이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서 이러한 그 스퍼마티드로부터 나중에 그 스펌으로 그 분화가 이루어질 때 약 70일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퍼마토제니시스, 정자 형성 과정은 기본적으로 호르몬에 의해서, 호르몬 의존성이죠. 그래서 초기 그 이쪽 그 마이토틱 디비전이나 마이오틱 디비전, 이쪽은 이제 LH, 그 황체 형성 호르몬에 의해서 초기에 조절이 이루어지고,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FSH에 의해서 조절을 받고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LH 같은 경우는 FSH 같은 경우는 세로토니셀에 그 수용체가 존재하고 있고, 그 LH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디셀에 그 수용체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그 수용체는 점셀, 아까 그 정원세포, 정조세포, 이러한 그 정자세포에는 존재하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서포티브 셀이나 아니면 간질세포,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세포에서 안드로겐 혹은 에스트로겐까지 이러한 생산을 이제 그 호르몬에 의해서 생성이 촉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자 형성 과정, 스퍼마토제니시스를 통해서 형성된 정자는 그 내강에서 이제 저장되어져 있다가 정관을 통해서 이제 그 사정에 의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 배출될 때의 액체를 우리가 세멘, 정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 남자에 있어서 한 번 사정에 의해서 약 3에서 5ml 정도, 물론 뭐 개체 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분비되는데 이러한 그 분비물의 그 기원을 보게 되면 약 30% 정도는 프로스테이트 그랜드 전립선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약 60% 정도가 정낭 세미널 베스클, 그리고 쿠퍼스 그랜드 혹은 뭐 구요도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성 성분을 보면 이제 정자는 당연히 그 정세관에 있는 스퍼마토고니아, 그 정조세포, 정원세포에서 유래가 되어서 스퍼마토사이트, 스퍼마티드, 그리고 스펌이 되죠. 그리고 기능은 이제 어떤 배우자, 수정에 의한 그러한 그 배우자로서 작용을 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점액 성분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윤활 작용, 그 사정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오범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작용들, 윤활 작용. 그래서 이러한 것의 그 기호는 그 쿠퍼스 그랜드고, 그리고 일부 수분, 그리고 완충제, 버퍼링. 그래서 보게 되면 바이카보네이트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그 버자이너 질의 그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이죠. 그래서 그 기호는 그 전립샘이나 구요도샘,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그 영양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구연산이나 과당이나 비타민 C, 카르니틴 같은 경우 정자의 영양 그 누트리언트를 제공을 하는데, 그 기호는 세미널 베스클이나 프로스테이트 그랜드, 그리고 뭐 부고환 등에서 유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효소 같은 경우 질내 정액의 응고와 응고물의 액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아이언 같은 경우, 그리고 일부 이제 그 프로스타그란딘, 그래서 정낭선에서 유래가 됐는데 평활근 수축, 정자 운반 보조 기능, 그래서 에크로신 이니비터 같은 경우 그 첨체에 있는 프로에크리신이 에크리신으로 그 전환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소, 이러한 억제제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에 있어서 한번 그 사정에 의해서 한 뭐 3에서 5ml 정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보통 그 정자, 스펌의 수를 보게 되면 밀리리터당 뭐 6천만 개에서 뭐 억 개 정도, 그죠?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죠. 그런데 이러한 수가 되고 적정성이 어떤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2천만 개, 밀리리터당 2천만 개면 약 뭐 3분의 1 정도 감소하는 거죠. 그러한 경우나 아니면 그 스펌의 운동성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어떤 불임의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자의 수가 이제 너무 급격히 감소하거나 아니면 운동성의 감소, 이러한 것들이 다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펌의 그 정자의 그 수정능 획득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정된 그 정액 안에서 그 스펌은 그 난자와 그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조세포로부터 스펌이 형성되어서 내강에 저장되어진 후에 이것이 그 부관, 그 정소 상체에 가면서 이제 성숙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그 정자가 이제 자궁에서 이제 그 암컷 생식기도 내에서 정액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정자가 이제 수정 능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정액의 내용물도 이제 워시아웃, 제거되고, 그리고 여성 그 암컷의 생식기도 내에서 이러한 그 수정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캐포시테이션, 수정능 획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자의 어떤 생리적인 기능적인 변화, 즉 그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리적인 기능적인 변화를 우리가 그 캐포시테이션, 수정능 획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수정능 획득은 정자가 이제 자궁에서 난관으로 수송되는 그런 과정 중에 얻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수정능을 획득을 하게 되면 그 스펌의 그 대사율이나 혹은 멤브레인의 그 플루이더티, 유동성, 혹은 그 정자세포 안에 칼슘의 농도라든지 아니면 운동성이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리적인 기능적인 변화인 캐퍼시테이션, 그 수정능 획득은 그 난자와 정자의 그 퍼틸라이전, 수정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반응인 첨체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그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게 되면 그 오범이 있고 그 여기에 이제 있는 그러한 막을 우리가 조나 페루시다, 그 투명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투명대 바깥에 있는 세포들을 우리가 난구세포, 그리고 난구세포가 투명대에 가장 근접한 세포들을 이제 방사관 세포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정된 그 정자가 스펌이 이 오범, 그 난자와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장벽이 있죠. 이제 처음에 난구세포 안쪽에 있는 그런 그 방사관 세포들, 뭐 코로나 라디에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방사관 세포들도 통과를 해야 되고,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 오범, 난자를 싸고 있는 투명대, 그 조나 페루시다, 투명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투명대. 이 투명대 단백질도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오범과 스펌이 만날 수 있는, 그래야 이제 퍼틸라이션,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 했었어요. 먼저 캐퍼시테이션, 수정능 획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첨체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첨체라는 것은 그 골지체에서 유래된 그러한 그 오가넬, 그 소기관이죠. 그러니까 정자의 요 끝에 있는 요게 이제 뭐에서 골지체가 이렇게 변형된 그러한 소기관이 에크로좀, 첨체예요. 근데 첨체는 바깥쪽에 있는 것을 아우터 에크로조멀 멤브레인, 요 바깥에 있는 것, 두부에 있는 것,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너 에크로조멀 멤브레인이고, 요 안에 어떠한 효소가 있냐면은 에크로신 혹은 히알루로니데이즈, 히알루로닉 액시드를 분해해주는 그 가수분해 요소인 히알루로니데이즈라는 그 효소를 요 안에 이제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요게 이제 그 스펌이 이 오범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첨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에크로조말 리액션, 첨체 반응은 이 수정능 획득한 그러한 것들이, 수정능 획득한 스펌이 오범, 난자에 접근했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 조나 펠루시다, 그 요 첨체 반응은 요 조나 펠루시다 요쪽에 와서 뭐가 그 스펌이 왔을 때 이제 이러한 그 에크로조멀 리액션을 유발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첨체 반응을 통해서 요 바깥쪽에 있는 아우터 에크로조멀 멤브레인과 그리고 스펌에 있는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퓨전,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베스큘라이레이션, 어떤 소포화 반응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에크로조멀 매트릭스, 요 안에 에크로좀 안에 있는 에크로신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단백질들, 여기 나오는 그 에크로조말 안에 뭐 어떠한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냐면 에크로신이나 히알루로니데이즈라는 그러한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효소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그 효소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에크로신 같은 경우는 조나 페루시다의 글라이코프로테인, 요 조나 페루시다를 가수분해해 주는 거예요.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히알루로니데이즈라는 것은 그 큐무로스 오오포러스, 즉 난구세포, 가장 안쪽에 있는 방사관 세포들과 결합을 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히알루로닉 액시드를 가수분해. 그럼으로 인해서 요 안에 뭐가, 요 스펌이 요 안에 들어와서 요 투명대를 통과해서 오범과 만나는 그것을 우리가 퍼틸라이제이션,
수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스펌과 오범의 도킹, 수정, 퍼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